자, 좀 더 현실적인 입장에서 신아시아 외교론에 대해서, MB의 신아시아 외교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는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구촌에서 우리는 어떤 국가를 희망하는가, 여기에 대한 가치와 비전이 설정이 돼야 되겠죠. 강소국을 꿈꾸는지, 소패권주의를 꿈꾸는지, G2N이면 되는지, 국격이면 되는지, 그리고 이 정부 모토처럼 성숙한 세계 국가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경제적 강대국이냐, 아니면 평화유지국을 광범위하게 파견하는 군사적 강대국을 과연 꿈꾸느냐, 아니면 한류의 그런 국가를 꿈꾸느냐, 그리고 요즘 유행어로 소프트 파워인 국가를 꿈꾸느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꿈꾸는 국가 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취약한 것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외교안보 모델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담론이 정리돼서 국가 모델이 설정이 되고, 하위 단계로 아시아 담론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외교론이 나와야 되고, 아시아 외교 정책이 고쳐야 돼야 되겠죠. 한국은 그러면 어떤 역할과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로 한국은 비제국주의다, 평화주의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결합이라는 21세기의 대표적 성공 모델이다. 그리고 이웃 모델로서 가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19세기 이후 속도전에서는 패배했지만 21세기, 그러니까 20세기 속도 경쟁에서는, 시간과 경쟁에서는 나름대로 성공한 모델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전통적인 국제사회 모델, 경제, 군사, 외교라는 그런 하드파워 말고 비전통적인 안보 영역, 사회문화적 영역, 환경, 테러, 질병, 인신매매, 노동력 이동 분야, 마약, 그 다음에 사회문화 분야, 이런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추구해 나가는 국가 모델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인가, 연대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우리 사회의 가장 본질적 모순인 남북 문제, 이걸 선결과제로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관계 속에서 기납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글을 하나 쓰고 나왔습니다만, 뭐 농담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로렌츠 동물 행태학에 대해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글을 하나 쓰고 나왔습니다. 오늘 북한은 빈 바다에다 대고 포탄을 쏘고, 그렇죠? 우리는 빈 하늘에다 대고 발칸포를 쏘았죠. 발칸포는 원래 대공포잖아요. 서로 빈총 쏜 거죠. 로렌츠가 옛날에 이야기했듯이 목책이 쭉 있지요. 양쪽 집안에 맹견이 삽니다. 목책 따라서 매일 아침에 저 끝에까지 가서 한번 짚고 돌아오는 게 걔들의 중요한 일과예요. 어느 날 저녁에 폭풍우가 쳐가지고 목책 한 군데가 딱 무너져 버린 겁니다. 쭉 나갔죠. 어느 순간 자기들이 짚다 가다 보니까 딱 무너진 데가 있어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넘어가서. 순간 정적과 멈춤이 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끝까지 달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요. 이 상황이죠 지금 우리가.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적절한 위협, 적절한 견제와 균형,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가 동아시아 담론을 구성한들 어떻게 다른 나라를 설득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을 건지, 개인적으로 특히 남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쭉 가진 입장에서 대단히 회의적이고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정학적, 패권주의적, 견제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또다시 문제를 한 가지 제기하자면, 제가 글 쓸 때 늘 인용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사랑을 해도, 코끼리가 싸움을 해도 잔디 같은 망가진다. 마치 한반도 운명이죠. 한반도 지정학적 운명을 이토록 잘 표현한 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 마리 용에 쌓인 네 마리 코끼리에 쌓인 이런 것들보다는 저는 이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제 인터넷 언론을 보니까 풍도를 아느냐 이런 글이 올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인천 앞바다에 있는 풍도가 있는데 러일연령 때 발단지라는 겁니다. 여수항에 있는 러시아 함대를 물리친 대표적인 동네라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풍도를 가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러일 전쟁 무대였잖아요. 천일전쟁 무대였고. 자,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과 협력에 충분히 대응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미국은 얼마 전 일본에 와서 미국은 태평양 국가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에. 그런 전략이 있느냐. 그 다음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이분법적 모순이 있죠. 세계화와 지역주의는 모순되는 것. 그 다음에 미국이냐 아시아냐 양대 택이래라 이거죠. 미국이 에이펙을 주도했죠. 그러자 마하티르 수상과 일본은 별개국 구상을 냈죠. 미국은 반대했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정상회담에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를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일본이 주도를 해서 간신히 이끌어 나갔죠. 이제 시대는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일본이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내걸고 있고, 여기에 미국이 빠진 것을 확인한 순간 미국 태도는 지금 달라져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식의 전략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죠. 최근 미국과 일본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이 훨씬 더 불편해합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일본은 전혀 미국 의존도를 줄이자는데 공감하고 있고 그 노선에 대해서만큼 상당히 지지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리어 불안해하고 혹시 그것이 몰고 올 전략적 불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데로부터 자유롭고 균형자적 혹은 촉진자적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일중 간의 갈등, 인중국 간의 갈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러시아의 아시아 국가제 양성 이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신아시아 외교 전략에는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호주와 뉴질랜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과연 태평양 국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시아 전략으로 넣을 것인지. 왜냐하면 2009년 3월 우리가 구체적인 전략이 없이 한 호주 정상회담에 임했을 때 상당한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호주 기자가 의도적으로 중국이 연간 15% 군비 증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염려한다. 동북아 군비 증강 염려가 있다. 이러자 로이터 통신이 당연히 받았겠죠. 영국계 언론사로서 중국의 국방비 정액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기사를 세게 송고를 한 겁니다. 다음 날부터 인민일보, 자민지, 환구시보 있죠. 국제뉴스. 로이터 보도가 사실이라면 전제를 달아서 한국의 이 문제에 대한 태도 표명은 매우 어리석은 처사다.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웃인 한국이 서방의 중국 위협론에 맞춰서 덩달아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9페이지에 걸쳐 특집을 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와 호주와의 갈등 있죠. 그 다음에 중국과 호주와의 갈등, 중국과 인도와의 갈등, 중국과 일본과의 갈등, 중국과 소련과의 갈등과 협력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하는 구체적인 외교안보 전략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발언이 나갔느냐 이겁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중일 간의 패권주의 혹은 소패권주의죠. 아까 일부 거론됐기 때문에 제칩니다만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기금 출자를 놓고 벌였던 한중일 간의 논쟁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해가는 동아시아 아세안. 그 다음에 아세안 정상회의를 작년 우리가 6월 달에 제주도로 불러서 대단히 크게 개최하고 홍보를 하고 각종 ODA 지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똑같은 상황에서 중국도 불러드리고 일본도 불러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놓고 똑같이 일본과 지금 중국이 불러드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겠죠. 곧 따라서. 이런 연대와 협력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은 그런 한중일 간의 패권주의 혹은 소패권주의 이 논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요. 아시아 이니셔티브를 잘 읽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만 경제중심주의 특히 FTA를 통한 통상국가 중심주의 그리고 일관되게 거론되는 자원외교를 명분으로 한 자원제국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원제국주의라고. 그 다음에 은혜적 입장에서 ODA 모델의 제시. 최근 물론 재경기획부입니까? 재정기획? 헷갈려 맨날 바뀌었어. 기획재정부? 예. 거기와 지금 저 외교부에 있던 그 유무상에 대한 그 공적 원조 권한을 총실로 다 가져갔잖아요. 이번에 박영준 실장 밑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외교부로서는 엄청난 탈락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ODA를 정상외교 하나의 수단으로 그리고 은혜적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려는 그런 발상이 보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가 모델은 신자유주의가 못 되죠. 개입도 엄청난 개입이기 때문에. 도리어 근데 프랑스 혁명 이전은 중상주의, 중상국가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회의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나친 한미동맹 구조에서 벗어나자는 데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그렇죠.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 한정되는 그런 지역적 한계, 이것도 극복해야 되겠죠. 과거지향적인 지역적 왜소성. 그 다음에 미일 중러라는 사강외교 현실적인 관점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역시 이런 현실적 편중을 극복해야 되겠고 한국의 국제적 교섭력과 리더십, 그리고 미래지향적 협력체제, 그리고 전통적인 안보 영역을 벗어난 비안보적 영역을 담보하는 적극적 아시아 외교론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남북 문제는 결코 귀납적 영역이 아닌 동시에 풀어나가야 될 그런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